건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재희 기자입니다. 요즘에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재료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소화해서 전략에 반영하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2%를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해외채권 담당하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자, 미국 국채금리가요, 10년물이 4.2%를 돌파했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급등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FOMC 이후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9월 FOMC 직전 대비해서 약 50에서 60pp가량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적인 부분, 두 번째는 대선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그 우려가 완화되고 오히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데이터에서도 그러한 증거들이 몇 가지 더 관찰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간으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지표입니다. 저희가 월간으로는 고용자 수나 실업자 수 혹은 실업률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지만, 월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이 주간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군가 실직을 했을 때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주정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2022년부터 약 한 3년 동안 주간으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변해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은 9월 말과 10월 초 전후로 일시적으로 이러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여러 주 중에서 이 허리케인이 닥친 주들이 있고요. 보잉 비행기를 만드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이 보잉사에서 대규모 파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했는데 어느 주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이렇게 허리케인이 닥쳤던 플로리다나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지역들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을 했고, 또 보잉사가 있는 워싱턴주 중심으로 이렇게 청구 건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인데, 최근에 상승한 부분은 경제 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자연재해라든지 특정 기업의 이슈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10년물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매 판매, 소비입니다. 결국 가게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면서 이제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도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득 구간별 소매 판매인데요. 당연히 경제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것은 사이클을 타게 되면 고소득자나 중소득자는 소비 여력이 좀 충분한 반면에, 고금리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저소득층은 사실은 소비 여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침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저소득자의 소비가 굉장히 침체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 저소득자의 소매 판매 혹은 소비가 물론 고소득자보다는 상승세가 부진하긴 하지만 여전히 2023년도 상반기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한 소비가 전체적으로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이 또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시장도, 채권 시장도, 주식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승률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화도 강세가 되고 앞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얘기가 되고, 또 국채 수익률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경기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기대도 올라가고 또 10년물 금리,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현상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등을 한 배경에는 대선 요인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여러 인터뷰에서 썩 좋지 못한 성과를 거두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미국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말만 들으면 기본적으로 금리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그 부가적인 요인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수급 요인 등을 기간 프리미엄의 일부분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와 이 기간 프리미엄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화당이 주장하는 정책은 감세 정책입니다. 법인세를 21% 혹은 22%에서 15%까지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개인 소득세 감면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 그리고 해리스는 증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너무 낮다. 초고소득 세율은 또 높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세 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 트럼프와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니 당연히 감세 정책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감세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겠다는 거고 우리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게 결국 재정 적자로 이어지는 거고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정부 부채의 일종인 국채가 늘어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은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라는 얘기고 재정 적자를 키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결국 그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기간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리스크를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지 궁금하고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 자 어디까지 또 튈 건지 아니면 좀 잠잠해질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고 기준금리 기대치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단순히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기준금리가 몇 %일까에 따라서 크게 움직인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른 배경을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첫 번째가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트럼프 요인도 여러 가지 수급 경로를 통해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자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금리 상승세가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금리 기대가 내년 연말 기준으로 3.5% 수준으로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5%를 유의미하게 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이 반영한 것은 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영한 거지 경기가 다시 확장 국면으로 가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경계를 짓는 게 이제 내년 기준금리 3.5% 전후거든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펀더멘털이 좋고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는 저희가 완전히 동의하는 바이지만 여기서 기준금리 기대가 3.5를 넘어서 4%까지 높아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더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우려했던 침체가 오지 않는 정도로 저희는 경제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트럼프 요인도 사실은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2016년도에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점쳐졌기 때문에 실제 대선 이후의 결과를 뜯어보니 트럼프와 공화당의 승리가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이후로 금리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의 상황은 지금 금리의 상승은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 이것을 선반영해서 금리가 오른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선 이후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이 트럼프 효과로 인한 금리 상승 압력도 일단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침체 오지 않는 것도 동의를 하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동의를 하겠으나 이미 그 부분은 기준금리 기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는 10년물 금리의 추가 상승보다는 하향 안정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덥다 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좀 쌀쌀한 날씨가 됐습니다.
근데 한 낮 기온 한 25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일교차 클 때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한 마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